안녕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메가스터디 김성호 부회장님이 전하는 6일 약국 갑시다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보석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좋은 내용을 몇 가지 간추려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의 황금률.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최대의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속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속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맥시멈을 정해놓는다.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인 셈이다. 만일 나의 욕심으로 상대에게 무리인 맥시멈을 요구했다면 지금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그 효과가 오래갈 리 없다. 고객이 판매자의 가문이설에 속아 필요도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면 다시는 그 가게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부담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리가 가지 않는 것과 맥시멈을 구분해서 살펴보자. 맥시멈은 적극성을 뜻한다. 여기에는 매출, 성과, 과정 등이 포함된다.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속에는 창의력, 친절, 정성, 상세한 설명,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서비스이다.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위를 높일 여지가 있다. 무리가 가지 않는 것과 맥시멈을 동시에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면 고객의 반품과 환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그런데 이로 발생하는 사업적 손실이 예상외로 크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서비스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맥시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직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맥시멈만 강요하는 카리스마는 오래가지 못한다. 고객에게나 직원에게나 순리를 따르는 맥시멈을 추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억짜리 시계, 1000만원짜리 휴대전화, 10만원짜리 도시락. 서민들로서는 억소리가 날 제품들이지만 분명 이런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2만원짜리 시계, 10만원짜리 휴대전화, 2,000원짜리 도시락을 내놓는다면 판매될 리 없다. 수준이 맞지 않는 관계로 다시는 찾을 일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3만원을 들고 온 손님에게 10만원짜리 영양제를 내놓으면 마음에 들더라도 살 수가 없다. 게다가 비싼 것만 권하는 부담스러운 약국이기 때문에 다시 찾을 확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상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맞춰야 한다. 주야장천 구경만 하는 고객도 언젠가는 손님이 될 수 있다. 언제나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는 곳, 지나가다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직업, 가족상, 환경 등의 정보에 관심을 두고 상대방의 형편에 맞는 제품을 권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6일 약국을 경영할 당시 나는 손님의 이름은 물론 개인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을 권했고 넉넉한 사람에게는 가격이 제법 나가면서 좋은 제품을 권했다. 10만원짜리 제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만원짜리 물건만 권하면 서로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반면 만원짜리 하나 쓰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10만원짜리 물건을 내놓으면
매출은 둘째치고 사람의 마음만 서글프게 만든다. 이는 또 한 명의 고객을 잇는 지름길이다. 나는 손님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그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맥시멈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이 가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표정을 살폈다.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환한 표정으로 인사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은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많다. 이 밖에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눈빛, 대화를 통해서 상대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맥시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적극성은 금물이다. 물건이나 팔지 오지랖 넓다며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가기 쉽다. 이런 손님에게는 다음을 기약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씨만 뿌리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의한 맥시멈이 도출되면 서로가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무리가 가지 않는 맥시멈은 모든 계약, 비즈니스, 직원과의 관계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황금률이다. 내게 복을 주러 온 사람들. 아버지는 힘없고 약한 사람,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현재 모습만 보고 내가 훨씬 낫다는 교만함에 불순하게 대하는 것은 내게 오는 복을 쫓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셨다.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베풀면 모든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했다. 길을 묻는 사람을 정성껏 안내하면 얼마 안 있어 그가 고객이 되어 더 많은 손님을 몰고 온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복이란 우박이나 비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복이 아닌 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해보자. 허름해 보이는 옷차림이라도 옆구리에 커다란 돈가방을 메고 왔다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돈보다 더 귀한 복을 들고 온 사람들이니 은인과도 같은 이들이다. 나는 회사에서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말단 직원에게도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가르침을 부탁한다. 사업상 같은 배를 타야 하는 사람이라면 몇 번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함께 일해달라고 간청한다. 나와 우리 회사에 복을 주러 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나를 한껏 낮추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결코 억울하거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다 하고 명확하게 찝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든 복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진심으로 대한다. 그러다 보면 그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도 소개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이다. 특히 피하고 싶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일수록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많은 곳에서 거부나 배척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을 전해주고 싶어도 기회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평소 주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줄 수 없었던 복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다. 물론 사기꾼이나 협작꾼 등의 극단적인 예외는 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오늘 당신을 스쳐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언제나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몇 안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성하다 보면 그 작은 복들이 쌓여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동업자, 종업원, 상급자, 가족, 친척 모두가 복의 전령사일 수 있다. 주위에 그 누구도 머뭇거림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내 복의 90%는 사람을 통해 받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송호 부회장님의 6일 약국 갑시다 중에서 좋은 내용을 간추려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카이로스의 다른 굿모닝북 소식을 받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글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